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요. 평소보다는 조금 좀 짧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죠.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요.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은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좀 침체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디커플링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좀 불행하게도 미 증시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모두 다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S&P 500도 거의 1% 가까이, 그리고 다우 지수도 0.5%가량 상승을 해서 지금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이제 부채한도 법안의 이제 하원을 이제 통과한 겁니다. 공화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거의 장악하고 있는 이 하원을 무사히 통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도 중요한 지표 두 개가 또 발표가 될 건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금리 동결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방향성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점들 거시경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부채한도 합의안이 이제 공화당이 다수인 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5일 안에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되는 상황이죠. 지금 한 3일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미국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통과가 뭐 거의 100%인데 이걸 더 빨리 하려고 지금 신속 처리 절차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지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지금 급한 불이 꺼졌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미 증시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또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사무실 이사 때문에 그저께 발표된 지표를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저께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죠. 지금 보시면은 이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규모가 굉장합니다. 1110만 명이고요. 지금 전월의 이제 수치나 아니면 예측치를 훨씬 더 지금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고용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어제 발표된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나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보시면은 이전보다는 지금 하회를 했는데 예측치보다는 꽤 훌쩍 더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견고하다는 시그널로 역시나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도요, 지금 예측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이전보다는 지금 더 증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들이요, 뭔가 또 뚜렷하게 하나의 지금 방향성을 가르치지는 않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18만 명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달을 봐도 지금 예측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제 수치가 나온 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분명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고 보여지는 시그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석 자체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이제 지난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요. 감원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감원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의 감원 계획을 보면은 작년의 동월 대비로 봤을 때 무려 287%나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부터 5월에 미국 기업들이요. 총 41만 7,5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15%나 증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이후로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과는 앞으로의 고용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어제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 지표를 갖다 이제 보니까 둘 다 굉장히 이 제조업이 좋지 못하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예측치도 하회를 하고 있고 이전보다도 수치가 낮아진 모습들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5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조업이 계속해서 지금 위축되는 국면이다라는 시그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에 대해서 감원 계획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조업 지수들이 지금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연준의 보고서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금 또 미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베이지북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이전 보고서보다는 그 속도가 느려졌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약화되고 경기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동결하거나 인력 감원에 나섰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보통 수준이다. 이 정도면 뭐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지금 물가 인상 속도가 느려졌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6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연준 고위인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잠시 쉬어가는 개념이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6월 14일이죠.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제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지금 완전 반대였어요. 요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0.25% 상승한다는 의견이 70%였거든요. 거의 두 배 차이였는데 지금 다시 역전을 하면서 지금 6월 달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확해지게 될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7K 밑에서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5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3%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좀 양호했습니다. 0.68%.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리플도 좀 하락을 했고요. 라이트코인은 반감기 이슈 때문에 지금 나홀로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47.6%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50입니다. 네, CVD 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CVD 지표는 평소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CVD 자체는 뭐 볼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모든 고래들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오늘은 파이어 차트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대가 지금 27K 아래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장 강력하게 매수벽이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26.5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매도벽 같은 경우는 지금 27.3K에서 뚜렷하게 하나가 형성이 되고 27.5K에서도 또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으로는 이 좁은 구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가격의 흐름들이 어떻게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세 가지를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0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선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200주 이동 평균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격대가 26.3K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아까 이제 CVD 차트, 파이어 차트에서 봤던 것과도 비슷한 수치인데 이게 또 중요한 이제 어떤 지지 가격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쇼텀 홀더들의 이제 어떤 비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쇼텀 홀더들이 손익 분기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가 되냐면은 26K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굳건하게 또 지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6K, 26.3K라는 이 수치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된 실현 가격 25.3K인데요. 여기가 이제 25.3K라는 거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의 이제 손바뀜의 어떤 평균값 같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의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어떤 가격표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코인데스크에서 본인들이 어떤 추세 지표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추세 지표는 이제 BTI, 이더리움은 ET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시그널을 봤더니 지금 가격 흐름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 추세 흐름 자체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세를 갖다 5가지로 이제 준 겁니다. 지금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이 좋지 못한 거고 이제 푸른색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중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녹색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끝에 보시면 이제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한 3, 4일 전쯤에 이제 중립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 4일 전쯤에 지금 이제 이 충족 아주 굉장히 좋은 추세, 상당한 상승 신호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채굴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죠. 지금 채굴 지표들, 특히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굳건하게 더 성장하고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지금 50조를 돌파하면서 또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잭션 P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채굴 난이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디너스 프로토콜과 그리고 BRC20 토큰에 의한 영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실제로 이걸 또 많이 팔기도 해요. 지금 굉장히 뭐 많이 매물로 던져내기도 하는데 이건 결국은 단기적으로 등락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채굴자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산업 자체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 인프라를 지금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예요. 얀 알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달러 인덱스와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영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달러와는 디커플링 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내러티브들과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가 들어가 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셔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이 막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가격이나 시가총액 상승과는 무관하게 지금 유동성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당분간은 유동성 회복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반감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댓글에 보면은 현물 시장은 완전히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늘. 네,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데에는요, 이 마켓 메이킹을 해왔던 회사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에요. 점프 트레이딩이나 제인 스트리트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악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마켓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또 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요. 자, 렉트 캐피털이라는 분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다운 트렌딩 채널을 지금 통과를 하면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또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반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채널 안을 갖다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구간씩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간들 하나씩 통과를 해서 이 구간을 완전히 이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뭔가 본격적인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구간들, 이제 또 중요한 구간들 있죠. 차례차례 중요한 구간들의 어떤 저항들을 계속해서 통과를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걸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내년 이제 반감기 영향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에 신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어떤 트리거들, 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들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 참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유의미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 홍콩과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원래 유럽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원래부터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지금 규제안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홍콩 정치인들이 웹3 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웹 3.0 그리고 가상자산 허브로서 홍콩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이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대표하는 메신저죠. 위챗이요. BTC의 시세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챗에서 이걸 제공한다는 건요.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결단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 국가들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지금 옥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의회 연구소가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규제 갭이 심각한 이 분야에서 이 미카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유럽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대가 좀 지지부진하고 좀 속 시원하게 올려줬으면 기분도 좋을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크립토 윈터를 또 겪어오면서 이 상황들을 뭐 하루 이틀 겪은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에 진입하신 지 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은 또 불안한 마음들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 꾸준히 모아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이 가상자산 투자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만약에 내일 시간이 좀 되면은 또 고용 보고서들 발표된 내용들 가지고 또 시황 영상 제작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